가슴 수술 비용이 400만 원대에서 비싼 경우는 한 수술 이후에 모유 수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긴 하거든요. 네, 가슴 수술 비용이 사실 병원마다 천차만별이고요. 비용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보형물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수술비가 낮게는 한 400만 원대에서 비싼 경우는 한 1000만 원 정도까지 대략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그 범위 자체가 병원마다 좀 달라요. 뭐 가슴 성형뿐만 아니라 미용 성형 자체는 원래 정해진 수술비가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TV라든지 가전제품을 살 때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TV를 사는 데 있어서 뭐 백화점에서 살 수도 있고 하이마트 같은 전자마트에서 살 수도 있고 인터넷에서 살 수도 있고, 근데 같은 제품에 대해서 그런 유통 과정이나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제일 저렴한 거 사도 큰 손해보는 거 없고 오히려 더 이득이잖아요. 근데 수술이라는 거는 그런 거랑은 좀 달라요. 수술은 우선은 같은 보형물을 가지고 수술하지만 그 수술하는 의사의 그런 뭐 수술 실력, 그다음에 병원에 케어하는 관리하는 사후하는 관리, 이런 것들, 이런 서비스적인 측면도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가격이 낮다고 해서 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보통 흔히 말하는 가슴 수술하고 나서 재수술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이제 부작용이 구형 구축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구형, 공 모양으로 구축, 단단해진다는 얘기고, 이제 보형물이 들어간 수술에서는 다 나타날 수가 있어요. 뭐 코라든지 이마, 엉덩이, 뭐 가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보형물은 일종의 이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이제 면역 반응을 할 거고요. 보형물과 우리 조직 사이에 방어하기 위해서 얇게 막이 생기고 딱 끝나면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만성적인 염증이 지속되면 그 막 자체가 두껍게 생기고 그 막이 조여오면서 모양이 변형되고 통증이 유발되는 게 구형구축이에요. 그래서 구형구축이 오게 되면 뭐 단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재수술을 필요로 할 수도 있고 보형물을 제거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거 말고 이제 다른 부작용 중에서 하나는 보형물이 원래 의도했던 위치보다 더 내려가는 현상, 밑빠짐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이제 버터밍 아웃해서 바닥이 빠진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형물이 양쪽이 다 내려갈 수도 있지만 한쪽만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돼서 양쪽 가슴에 이제 비대칭이 유발되면 이제 내려간 쪽으로 올리는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가슴 수술하고 나면 가슴골이 되게 예쁘게 모이는 거에 대한 욕구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박리 자체를 가슴골을 너무 가깝게 하면 가슴골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나중에 가슴이 이렇게 붙어버릴 수가 있어, 하나처럼. 그걸 이제 유방 합체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 오면 다시 마찬가지로 그 보형물 자체를 약간 옆으로 이동시켜서 방을 좀 터주는 재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거 말고는 뭐 리플링이라고 해서, 우리 리플링이 뜻이 뭐냐면 우리 호수에 이렇게 돌 던지면 파동 생기잖아요. 그 리플링이라고 하는데, 조직이 많이 없고 피부가 얇은 분들이 너무 큰 보형물을 넣었을 경우에 보형물의 주름이 바깥에서 이제 만져지거나 주름이 이제 보이는 현상이 리플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보통 출산 후 가슴 성형을 문의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가슴이 좀 처진 분들이에요. 근데 의학적으로 보면 실제로 처진 가슴이 있고 처져 보이는 가슴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의학 용어 자체로는 가성하수, 가짜로 처짐, 그다음에 진성하수에서 진짜로 처짐. 근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수술법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처짐이 진성화수처럼 정말 처져 있는 가슴이라면 보형물을 이용해서 볼륨을 키우고 처짐을 올려주는 거상술을 같이 진행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살짝 처져 보이는 가슴이라면 단순히 보형물만 이용해서도 가슴을 어느 정도 볼륨을 더 키울 수가 있죠. 그래서 당연히 출산 후에 가슴 성형을 할 수 있지만 그 수술이 단순히 확대만 할지
확대와 거상을 같이 할지는 직접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가슴 성형 후에 이 모유 수유나 가슴 마사지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수술 이후에 모유 수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형물이 들어간 위치 자체가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수술법 중에서 이중평면이라고 해서 대흉근 근육 아래쪽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모유를 만드는 유선 조직 자체가 대흉근의 앞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형물이 들어간 위치와 유선 조직과는 별개의 공간이라서 모유 수유에 전혀 영향 없어요. 당연히 가능하고요. 가슴 마사지도 사실 뭐 전혀 문제 없어요. 마사지를 한다고 해서 보형물이 파열되거나 그럴 리는 없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는 우선은 순수하게 지방 이식만 가지고 가슴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왜 그러냐면 지방 이식을 통해서 확대 수준의 볼륨을 키우기 위해서는 꽤 많은 지방량이 들어가야 되고 양 자체가 너무 대용량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지방이 일부 괴사가 되면서 안에서 이제 오일 시스트라고 해서 기름 주머니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나중에 석회화 되는 부분 좀 단단해지고 좀 만져지고 나중에 이제 유방 초음파라든지 뭐 맘모그램 이런 거 했을 때 석회화된 부분도 많이 발견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방 이식은 이식한 이후에 그 양 그대로 100% 남지가 않아요. 우리 몸에서 흡수되는 양이 있기 때문에 흡수된 양이 다 달라요. 뭐 20%만 흡수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 80% 이상 흡수되고 흡수된 양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쪽 같은 양을 넣었어도 나중에 흡수되는 양에 따라서 양쪽 비대칭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지방 이식을 통해서 확대하는 건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보형물을 이용해서 가슴 확대를 하고 약간의 부족한 부분, 예를 들어서 너무 말라서 가슴골이 잘 모이지 않을 것 같으면 가슴골의 지방 이식을 통해서 더 가깝게 만들어 주거나 위에 경계가 좀 보일 경우에 보형물 위쪽에 지방 이식을 깔아서 좀 자연스럽게 만들거나 해서 보완 쪽으로는 지방 이식 하는 거는 괜찮지만 단순하게 지방 이식, 순수하게 지방 이식을 통해서 가슴 확대하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